사실은 대학의 지금 위기 또는 격변기 이것은 지금 학령 인구 때문에 사실은 예측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번 기회에 혁신을 통해서 소프트 랜딩 하거나 아니면 이걸 더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교육 강구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 아마 그거의 가장 토대가 글로컬 대학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컬 대학 협의 회장이 되었는데요. 제가 모토를 정한 게 있습니다. 글로컬 유니버시티 투 더 월드. 우리가 이제 글로컬 대학은 세계로 나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서울로 와서 세계로 나가는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글로벌 명문 학교가 되어서 전 세계 좋은 인재들이 글로컬 대학에 오게 만들고 외국의 유수한 인재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우리가 고용되고 이 선순환 구조를 가게 돼서 지역 소멸도 막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이 글로컬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전북대학교를 비롯해서 글로컬 대학은 굉장한 글로벌 그 명문 대학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대학은요 그동안은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 대학 따로 지자체 따로 이렇게 별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플래그십 대학을 내세우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우리가 주도해서 끌고 나가보자. 플래그십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거함의 기함이잖아요. 끌고 가는 지역에 많은 지자체도 있고 많은 기업도 있고 도민들도 있는데 이걸 플래그십 대학이 전체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게 플래그십 대학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 플래그십 대학으로서 우리 도 전체 도 기업도 발전시키지만 저희가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도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플래그십 대학이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뭐 4년제 대학이 우리 포함해서 10개 있고 전문대도 10개 있는데 그게 다 특화를 통해서 서바이벌하고 잘 나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플래그십 대학의 개념인데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글로컬 대학에서 정부 지원 5년간 1,000억, 지역 투자 1,000억이 있어서 2,000억을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그중에 500억은 연간 100억씩 그 500억을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특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으로 내놨습니다. 저희가 쓰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플래그십 대학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한양대나 경희대가 5,000명 수준인데 지역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제 이런 많은 우려, 이게 퀘스천, 이게 뭐 현실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올해 2023년 말에 2,100명이고요. 그리고 현재 거점 국립대 평균이 한 8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2,500명 많고요. 원래 이제 저희가 그런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는 5,000명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28년까지. 그리고 저는 30년까지 우리 대학의 계획은 10,000명까지 가야 된다. 우리 대학이 22,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 정도, 50% 정도는 앞으로 외국의 유수한 애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글로벌 대학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지금 목표를 세우고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로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사를 보내서 한국어 교육을 100명 정도 연시킵니다. 1년 정도 프리스쿨을 우리가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저희가 교육시킨다 100% 우리 학교에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의 좋은 일이고 우리 국립대가 해야 될 역할이다. K-팝이나 뭐 K-컬처나 아니면 첨단의 교육도 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2차 전지나 뭐 K-방산이나 뭐 탄소수지나 이런 첨단의 교육도 좀 뭐 다이나믹하게 좀 배우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정말 한번 한국에 정말 이렇게 잘한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게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5,000명의 문제가 지금 10,000명도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애들을 받느냐.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글로컬 대학하고 외국인 학생 5,000명 유치하는데 첫 번째, 그 나라에서 수재 1% 든 학생들만 장학금 준다. 나머지는 장학금 없다. 그 학생들이 와서
공부 잘해서 장학금 다 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책무지만 장학금 되고 들어오는 식의 어떤 유치는 없다. 그 두 번째는 너무 맨 나라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 그 나라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가 결국 그러려고 결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의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다양한 문화나 이런 걸 잘 융성하게 만드는 글로벌 대학이 돼야 되는 것이 어느 한 나라에서 정원 채우고 그냥 많은 어떤 그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네, 가장 어려운 숙제고 그 질문인데요. 지역에서 유출되는 가장 많은 인구층이 청년층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죠. 서울,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게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건데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을 우리가 한번 더 개선해 주자. 청년층한테 지사님이랑 우리가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청년 인재들한테 이제 그런 정주 여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다른 게 필요하면 다른 정주 여건을 정말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에 남게 좀 하는 게 우리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지자체장도 이 지역에 남아야지 결국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다 길러가지고 다 나가면 소용없는 거죠. 이게 교육만 우리가 시키고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 밖에서 하면 이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가 아주 심각성 느끼고 있어서 그런 노력을 지금 각 지자체 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북 내 14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전북대학교가 각 시군의 연구소, 말하자면 남원발전연구소를 만들고 교수님들을 연구원으로 발령을 내고 겸직 발령이죠.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일부 필요한 실질적 행정이나 이런 분들 뽑고 그 연구소를 발족을 해서 그 남원에 필요한 장기 발전 계획이랄지 아니면 실제로 국제과제를 같이 개발을 한다든지 또 수행을 한다든지 그걸 직접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플래그십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죠. 그 완주나 남원 같은 완주가 한 13만, 남원이 한 8만인데 그런 조그만한 기초 지자체에서 연구소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은 모든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렇게 큰 대기업은 연구소를 가질 수 있지만 중견금융하는 연구소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해주는 역할, 그게 이제 진정한 플래그십 대학의 역할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체제로 지금 정부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지원을 정부가 하는 것을 일부 지자체로 넘기는데 그러려면 저는 사실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이 지원해 주려고 할 때 지역 자체도 재원이 한정적이고 충분치 않은데 거기에서 또 대학을 지원해 줘야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이즈 제재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정부에 있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요. OECD 평균에 알맞는 지원을 좀 UC 버클리라고 캘리포니아의 플래그십 대학이 UC 버클리고 세계적인 명문이죠. 근데 그 대학의 예산이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총 합쳐가지고 한 1조가 좀 안 되거든요. 거기에 예산 중에 14%인 5천억 정도를 캘리포니아 주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라이즈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그런 예산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 아마 그렇게 되어야만 결국은 그 지역의 소멸도 막을 수 있고 균형 발전, 그다음 국가적인 발전이 지역이 발전하면서 선순환적인 구조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봅니다. 대학은 정말 자기가 이 서바이벌학에서 변신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게 틀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결국은 예산을 퍼붓는다고 생각을 일부에서 할 수 있지만 그 투자가 가장 경제적인 투자는 왜 그러냐면 그게 무너졌을 경우에 그 지역의 소멸이랄지 균형 발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적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가장 경제적인 투자다. 지금 교육 강구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도 아직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교육 강구로 가려고 하면은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야 돼. 10년, 20년 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이런 다이나믹한 첨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걸 왜 우리가 스스로 줄여가야만 되냐 이거죠. 선순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국가의 도움을 요구하거나 지역의 도움을 요구하는 건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글로컬 대학은 단지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와서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수도권하고 경쟁이 저는 이건 좁은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는 국가적인 지원 또는 지역의 지원을 통해서 정말 세계의 인재를 많이 교육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앞장서야 된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대학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각 대학이 어떻게 하면 좋은 글로벌 대학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실행 계획서를 잘 써야 된다. 그게 지자체와 함께 좋은 대학으로 가서 글로벌 명문으로 갈 수 있는 진짜 실행 계획을 충실하게 쓰는 게 가장 정답이다. 그리고 그게 국가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지역이 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